오키나와의 아침은 아직 6시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92세의 노인이 집 앞에 돌기를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한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등이 굽지도 않았고 보행기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다리는 튼튼하고 눈빛은 맑고 또렷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은빛 머리카락을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허브와 두부가 담긴 손으로 짠 바구니를 들고 있으며 자세는 곧고 집중력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세우고 친구에게 조심스레 인사를 한 후 민첩하게 동네 두부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겐 서두름도 피곤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에 집중한 고요한 에너지와 삶의 목적이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일본의 많은 노인들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활기차고 명료하며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지 좋은 유전자의 덕분일까요? 아니면 더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을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오키나와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곳은 장수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맑은 공기와 더 많이 걷는 생활 습관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특히 식탁 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용한 실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라하치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장수의 비밀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배가 80% 찼을 때 멈추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히 배가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고대 유교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 말이죠. 오키나와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과식을 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도 그 습관은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집니다. 칼로리를 세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배가 꽉 차기 전에 멈춘다는 자각이 있을 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먹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일본 노인들이 식사 후에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고 말합니다. 피곤하거나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산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심지어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흔히 겪는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한 끼 푸짐하게 먹고 난 뒤 피곤해지고 낮잠을 자거나 커피를 찾곤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음식이 단지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딱 맞는 양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키나와의 어르신들도 가끔은 단 음식이나 튀긴 간식을 즐깁니다. 하지만 항상 작고 정중한 양으로 먹습니다. 이런 절제, 감사,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짜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식사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아직 배가 고픈가? 아니면 그냥 접시를 비우는데 익숙해진 걸까? 왜냐하면 때로는 적게 먹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90세를 넘어서도 활기차고 미소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라하치부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우연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하라하치부라는 용어는 1000년 전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유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사람들이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도록 조언합니다. 그 정도가 가장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일본어에서 하라는 배, 하치는 8, 부는 10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배의 10중 8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마세요.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요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과 절제의 바탕을 둔 깊은 습관입니다. 오키나와의 문화는 절제와 균형,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프로그램이라는 연구에서 크레이그 윌콕스, 스즈키 마코토,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들은 하라하치부를 장수의 핵심 습관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오키나와의 노인들이 일본 본토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보다 자연스럽게 10에서 20% 적게 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칼로리를 무서워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에너지를 주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생각을 잘 담아낸 오키나와의 속담이 있습니다. 70%면 배고픔이 사라진다. 80%면 몸이 행복하다. 100%면 병이 시작된다. 이 원칙은 음식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서양에서는 종종 우리가 배가 부르거나 심지어 그 이상이 될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먹곤 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식사가 작고 천천히 진행되며 훨씬 더 의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식사를 여러 개의 작은 접시에 나눠서 제공합니다. 이것을 이치산사이, 일즙삼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국, 3가지 반찬, 그리고 밥이 포함됩니다. 이런 방식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고 한 입 한 입 사이에 잠시 멈추도록 유도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뇌가 배부름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시각적으로도 강화됩니다. 일본의 음식들은 종종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에 담겨 나오며 가득 차 있지 않고 여유 있는 공간을 남겨둡니다. 코넬 대학교의 브라이언 완싱크 박사는 접시 크기가 포만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접시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더 적게 먹지만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탄수화물이나 매크로 영양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몸을 믿고 먹는 도중의 멈춤을 존중합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소개하는 방식도 이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부모들은 식사 전에 하라하치부라는 말을 직접 들려주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실천에는 영적인 요소마저 담겨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함을 나타내고 낭비를 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일본의 모타이나이, 정신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철학들 잘 보여줍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90대까지도 활기차고 예리하며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식습관은 장기들이 만성적인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소화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과식은 췌장, 간, 그리고 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루 식사량을 20%만 줄이면 오키나와 사람들은 더 나은 대사 건강과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식후 혈당 급증, 염증, 피로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지 몇 일 남기는 작은 습관이 일본인의 활력 넘치는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라하치부는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입니다. 배가 100% 차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먹으면 몸은 단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소화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과식하면 혈액이 위로 몰리면서 뇌와 근육으로 가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많이 먹은 후 느릿하고 졸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몸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소화 중인 것이죠. 반대로 일본의 노인들이 하라하치부를 따를 때는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적게 먹는 것은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분비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과식 후에 흔히 발생하는 혈당 급증도 막아줍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피로, 염증, 심지어 기억력 감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001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는 동물에게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크게 늘려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인간은 쥐와 다르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약 1800-1900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이는 평균 미국인보다 1020%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활동적입니다. 오키나와 식단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지역 노인들이 심장질환, 뇌졸중, 특정암의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구의 제한적인 다이어트처럼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장수 연구자인 발터롱고 박사는 가벼운 칼로리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조금 덜 먹는 습관이 우리 몸 안의 보호,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세포 회복 모드, 셀룰러 리페어 모드라고 불리는 과정이 시작되어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 장기의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접근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성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한데 얽힌 상태로 60세 이후의 에너지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이런 문제를 거의 겪지 않습니다. 90대가 되어도 안정된 혈당, 근육량, 정상 혈압을 유지합니다. 이들의 식습관에서 또 다른 핵심이 점은 바로 염증 감소입니다. 과식은 만성적이고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여 관절통, 피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절제된 식사는 몸속에 이 보이지 않는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며 덕분에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심지어 뇌 기능도 식사 습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식후에 느끼는 멍하거나 졸린 느낌은 종종 식후 저혈당,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의 신호인데 이것은 인슐린 과다 분비로 생깁니다. 가볍게 먹으면 이러한 급락을 막을 수 있어 더 맑은 사고와 좋은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키나와의 노인들이 90대가 되어서도 정신이 또렷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과학자들은 이들의 식단, 특히 하라하치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오키나와 노인들이 서양 문화에서 흔한 감정적 폭식을 거의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사는 함께 나누며 천천히, 정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식사는 단지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먹으며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줍니다. 이 과정은 보통 15에서 20분이 걸립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접근 덕분에 더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더부룩함도 죄책감도 식후 무기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효과들 더 나은 인슐린 조절, 염증 감소, 향상된 뇌 기능은 모두 하나의 일관된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것, 이 습관은 보조제도, 앱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각과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 멈출지를 아는 지혜 말이죠. 하라하치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꼭 오키나와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습관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포만감을 느끼는데 15에서 20분이 걸리므로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입 한 입 사이에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접시나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신호가 자연스럽게 양을 줄이도록 도와주며 억제된 느낌 없이 만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팁은 음식을 식탁에 놓기보다는 약간 떨어진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먹는 것이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식사 전에는 하라하치부를 떠올리며 말해보세요. 배부르기보다 만족감에서 멈출 거야. 식사 시간을 가능한 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만드세요. 화면을 끄고 한 입 먹고 숨을 고르고 맛에 집중하세요. 속도보다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가 찼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때 그 멈춤의 순간을 느껴보세요. 바로 거기에 진짜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